자, 일단 저는 정훈 씨는 야구 선수였나 혹시? 처음 봐요. 그 다음에 김이익 씨, 이름이 이익이에요. 처음 봐요. 금강 영원로 발음도 안 되고 처음 봐요. 홍성민 씨, 친구 중에 있어요. 촉견 페일사 처음 봐요. 이렇게까지 생소한 문학작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시험 정신이 되게 투철했고, 근데 고전이야 또. 자, 보기부터 볼게요 그러면. 됐니? 얘들아 이렇게 가. 자신 없지? 그냥 보기부터 봐. 그러니까 보기로 풀어. 자, 내가 너무 눈높이가 높았었던 것 같아. 그냥 보기부터 보시고 보기로 기준해서 가세요. 자, 사대부들은 야, 이 한마디 나오는 순간 한 100단어 정도 떠올라야 돼. 근데 그걸 집약하는 두 글자. 이응 기억 뭐야? 뭐예요? 아무거나 얘기해봐. 애교 부리지 말고. 미안해, 유교예요. 그런 개썩은 표정으로 보지 마. 자, 자신이 오른 특정 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그에 대한 소해 유학자로서의 지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 그럼 두 가지거든. 첫 번째, 특정 공간은 두 가지라니까. 자, 4학년에 해운대고 킬러 문제였다. 대답 좀 해. 뭐야? 콘크리트와 초록이었잖아. 이게 뭐야? 세속과 탈속이야. 됐니? 그러면 애들아 그냥 그래서 사실은 보기를 볼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뭐가 올지 뻔해져요 그냥. 그걸 천재라고 하지. 근데 내가 천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천재인 게 뭐가 중요해. 야, 내가 수능 다시 쳐서 뭐 하려고. 야, 내가 수능 쳐서 뭐 전국 수학 가면 뭐 하려고. 그거 전국 수학 간다고 장사 되지도 않아요. 뭐 서울대들은 뭐 하려고. 의미가 없어. 니네가 돼야지. 똑같이 해 그냥. 자, 사대부들한테 유교한테 이 특정 구간의 세속탈속 두 개밖에 없어요. 자신의 현재 처지와 그에 대한 소외래. 봐봐. 처지가 있고 소외가 있고 유학자가 있잖아. 니네 뭐였지? 요즘 내가 진짜 내신하다 보니까 진짜 지겨울 정도로 작품을 똑같은 걸 10번쯤 보는 게 있는데 정약용의 나를 지켜야 돼. 수호제기. 수호제기 지금 내가 이번 학기에만 10번을 수업한 것 같아. 지겨워 죽겠어. 외울 정도야. 그럼 봐봐. 수호제기 보면 딱 나오잖아. 세속과 탈속인데 잘 봐라. 이게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이분법적으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현재 나의 위치가 세속이면서 세속 탈속을 지향할 수도 있고, 맞죠? 탈속이면서 세속 탈속을 지향할 수도 있어. 근데 수호제기 같은 걸 한번 엮어볼게. 여러분 내신형 봤으니까. 자, 수호제기 원래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자, 이거다. 원래는 탈속에서 세속으로 갔다가 탈속으로 갔어. 공간이. 자, 그런데 지향이 어디였냐면 세속을 지향했다가 탈속을 지향해. 무슨 얘기냐? 원래 이 사람은 과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관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귀향을 왔잖아요. 이렇게 돼요. 흐름이. 그래서 탈속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될 거 아니야. 그 탈속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뭘 지향했어? 세속을 지향했지. 그래서 세속에 나갔어요. 세속을 지향했다가 완전 망해서 다시 귀향 와서 탈속에 있다 보니, 맞니? 그러면서 잃었던 자기 자신을 찾았다. 뭐 현상적 자아다, 본질적 자아다 그러는데 봐봐. 본질적 자아라는 건 뭐냐면 나의 본성인데 보통 이 본성은 잃고 살고 잊고 살아요. 왜냐면 쪽팔리거든. 쪽팔려서. 제 본업이 댄스 가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댄스 가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맞장구를 안 쳐줘. 근데 해외여행을 딱 가잖아. 그냥 씹어 먹죠. 진짜로 다 씹어 먹죠. 자, 그럼 봐봐. 나의 본성은 본질적 자아는 댄스 가수야. 그런데 댄스 가수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그럼 어떻게 돼? 현상적 자아로 더 씌우는 거예요. 현상적 자아는 쉽게 얘기하면 뭐야? 가면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정말 가면을 심각하게 쓰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면을 대해야만, 이게 왜냐면 내가 본성으로 살면 사람 본성은 다 다양하잖아.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있어. 선진국들은 본성적 자아를 가지고 살면서도 예의 범절과 매너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각자의 모서리들을 완충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후진국들은 매너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본성적 자아가 튀어나오면 바로 충돌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면을 써요.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이 지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자, 세속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현상적 자아 때문에 본성적 자아를 잃었다가 겨우 여기 와서 되찾았다. 이런 주제가 수호제기야, 얘들아.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게 그냥 전형적인 주제잖아요. 봐라. 그 사람이 현재 처지가 어디겠어? 세속에 있든지 탈속에 있겠지. 근데
근데 세속에 있으면 바빠서 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탈속이거나 귀향이야. 안 봐도 그냥 뻔해. 그러면 봐봐. 소해라는 거는 옛날 일을 돌아보면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지. 소해를 얘기할 정도면요. 잘 나갔을 때가 한 번쯤은 있어요. 그럼 보통 귀향가서 할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 난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그랬다. 머리를 털라고 전 처음 봐요. 그치만 보기만 봐도 벌써 그려져.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다시 내가 세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탈속을 지향만 산다니까. 근데 이거는 정신승리자 타협일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수호제기라니까. 나를 지키면서 하는 거야, 얘들아. 수호.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왜 병신이라 그러냐? 사이코패스가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맞다는 게 아니야. 걔네들도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보면 걔네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발전한 것도 있어. 그건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의 진짜 10,000가지 중에 딱 하나 있는 유일한 순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개인에 있어서 보잖아. 이거야. 제일 창피한 새끼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죄책감 있는 범죄자들이야. 왜냐면 사이코패스들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어. 반면에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는데 그 잘못된 줄 알고 하는 인간들이 제일 모자란 인간들이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본성을 찾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찾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지 않는 걸 하면서 살면 나는 그건 성공이라고 보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이 거리끼는 걸 자꾸 하고 살거든요. 그게 모든 문제의 본질이야. 애들아 정말 잘 생각해야 돼. 너희 얼굴이 차은우가 될 수가 있어. 차은우 있어요 벌써. 카리나도 있어. 근데 그건 이제 각자의 본성이야. 그런데 내가 카리나가 아닌데 카리나로 착각하고 살고, 내가 여자가 아닌데 여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내가 카리나가 아닌데 카리나로 착각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불행하겠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삶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집이어서도 안 되고 착각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 내가 왜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하냐? 이런 철학적 통찰이 없으면요, 절대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공부가 무너져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언제쯤부터 들어줘야 되냐면 늦어도 중3이야. 왜냐하면 중3, 고1에 공부방법이 확립이 되고, 중3, 고1에 내신이 중요하다는 것 같으면 학생들의 내신 학습이 딱 확립이 되거든. 그때 잘못된 방법으로 100점을 딱 꽂기 시작하는 애들은 점점 점수가 떨어져요. 영문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 맥시멈을 못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 성적이 차분차분히 오르는 친구들도 있고, 원래 잘 나왔던 성적을 만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배경이, 이런 생각하는 힘이 내신의 기초 체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신 시즌 되면 기초 체력 필요 없어요. 체력 갉아먹어서 뛰셔야지. 그것대로 갈게. 계속 봐, 이제. 향촌에 응가는 화자가 생기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안빈낙도 함사. 자, 4번 생기고 안빈낙도. 자, 그럼 봐.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뻔하다. 뭐겠냐? 그래, 주제는 안빈낙도 자연치나 등등. 됐니? 탄군가가 될 수도 있겠고, 금옷이 될 수도 있고, 섬으로 유배된 화자가 그것을 느끼는 다양한 심정. 6번째까지. 봐.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꾸 문학작품 공부하실 때, 내신작품 공부하실 때 외우고 머릿속에 휘발시키지 마시고 이 틀을 바탕으로 하나씩 쌓아가세요. 그러면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니까. 얘들아 봐봐. 내가 30번 문제를 봤는데 내가 100번 정도 풀었던 유형 같기도 하고 5번 정도 풀었던 유형 같기도 하면, 너희는 100번 정도 풀었던 유형으로 접근할래? 5번 정도 풀었던 유형으로 접근할래? 100번이지. 근데 니네가 5번 정도 풀었던 유형이 있고 1번 정도 풀었던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요, 손이 나가질 않아요. 내가 요즘 챗GPT를 엄청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요즘 천재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지 알겠다야. 그거는 여러분 비유적으로일 수도 있고 실제로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얘들아, 강아지든 한결같이 사람들한테 친하려고 하고요, 고양이들은 새침하려고 하겠지. 야생동물은 하나같이 경계심이 많겠지. 봐.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경계심이 적은 야생동물도 있겠지. 봐라. 다 뭔 줄 아니? 확률 통계야. 경계심이 없는 야생동물은 생존에 유리했을까 불리했을까? 불리했지. 그러니까 경계심이 많은 야생동물이 살아남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강아지들은 경계심이 없고 사람한테 친근한 애들이
가축화되고 반려동물화 되면서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반복됐겠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물론 그 통계를 맹신하라는 건 아니야. 통찰이 필요해.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은 통계로 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 난 이 작품 본 적 없지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매우 높은 확률로 맞겠지. 알겠니? 앞으로 챗GPT를 잘 쓰셔야 되거든요. 베이스로 까세요. 통계와 확률에 기반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논문에 근거해서 알려달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머리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우리가 어떻게 챗GPT보다 못할, 근데 챗GPT보다 못한 애들이 지금 수룩해요. 내가 봤을 때 3등급, 4등급 이하는 정확하게 4등급 이하는 경계선이야. 옛날에는 경계선 지능이 80이었거든, IQ.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챗GPT 때문에 기계보다 지능이 떨어지면 경계선 지능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약간 5등급, 4등급 레벨이 지금 경계선 지능 레벨이에요. 좀 심각해졌어. 머리가 빨리 좋아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는 그런 작품일 것 같고, 다둬볼게. 낯선 것을 보면 짓는 총나라의 개와 관련된 고사. 자, 봐봐. 이거 나랑 방학 때 킬러에서 했다. 기억나니 안 기억나니? 두목제 호골님 오신다 안 오신다? 하기야키, 도자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기억나니 혹시?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안 했을 수도 있어. 이게 무슨 교재에 있냐면, 잠깐만요. 야, 재밌네. 독서는 확립이 빨리 됐잖아. 그러니까 막 코드가 옛날 건데 문화가 확립이 늦게 돼서 코드가 최근 거네. 8페이지 보시면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개야 짖지 마라. 반 사람이 다 도둑이냐. 자목 초골님 지춤 댕겨서라. 그게도 고구려 개다 듣고 잠잠하다. 이게 개를 여담은 개나 기울이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운 놈을 꼬리를 회회치며 보이니? 나 아까 그 작품 읽지도 않았거든? 근데 보기 보자마자 애들 꽂았잖아. 혹시 비슷했니? 아까 그 작품이 얘랑? 비슷하니 안 비슷하니? 잘 들어 얘들아. 이거 내시겠다고 한 학교는 이 지문을 봐야겠지. 이해돼? 왜냐면 봐봐. 아까 그 보기는 어디에 써먹을 수도 있어. 여기에 써먹을 수 있잖아. 하나 더 얘기할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어디서 봤니? 어디서 본 거 같지? 어디서 봤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일단 이일수특이야. 자, 일단은요, 저는 어디서 기억나냐면, 어디서 봤지? 내가 니네들한테 수업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 학교 내신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분명히 기억나는 게, 지금 이게, 기억난다. 이거 올해 해강중 2학년 중간고사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충격받고 있는 거야. 외부 지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알겠어,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내신 작품으로 꽂혔다니까, 얘가. 그러면 이제 고3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알겠어? 해강고도 내가 봤는데 이게 올해 고1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고1인지 아닌지가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냥 내 교재가 이미 앞서 나갔다니까. 지금 이게 내신에 들어오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늦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왠 줄 알아? 수능은 더 앞서 나가잖아. 그러니까 웃긴 게 여러분, 내가 지금 내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멈춰 있거든, 내 수능 컨텐츠가. 그러니까 오히려 웃긴 게 4년 전에 썼던, 3년 전에 썼던 내 수능 교재가 지금 내신 교재잖아. 내신 문제가 돼버렸잖아. 제발 좀 여러분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볼게. 사람들이 그때 수능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이건 뭐니? 우입법, 우화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악을 일상으로 여기는 당시 세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군왕이 무정적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무슨 얘기야? 개에 대한 비판인데 실제로는 누가 대한 비판이야? 인간에 대한 비판이고 인간이 개 같다는 거죠. 보길 보니까 그러네. 선생님 아까 그 작품은 그냥 개한테 짖지 말라는 건데요. 뒤쪽에 보면 나와요. 그 7마리 개가 정미칠적이라고.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읽어봅시다. 생계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른다. 동쪽 햇볕 따뜻하고 북쪽 바람 온화하여 지팡이 바삐 짚고 동쪽 언덕에 비겨서니 금산은 버들 그림자고 설색은 메아로다.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며 지적이고 꽃은 비온 뒤에 웃음을 머금었다. 사계절 온갖 경치 실것 맛본 후에 실것 다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이 있다. 따비홈이 제각각 챙기거라.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우울해 보진 않네요. 자, 일단 생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인 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넉넉하지 않아도 풍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니? 넉넉하지 않은데 풍족함을 느끼는 거,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하죠? 자, 내신 대비로 정리하자. 이걸 안문지적이라고 하죠.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르더라. 필기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얘들아. 다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다 필요한 걸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는 학생들. 자,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르더라. 전부 다 뭐야? 안문지적이죠. 내가 언제였지?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 동작구 했어요.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도 좀 살아.
근데 이제 뭐 잘 사는 이제 아파트 동네가 있을 거고 좀 못 사는 빌라촌이 있을 것 같은데 길 가다가 그날 이제 길 가다가 뭐 깜짝 놀란 장면을 얘기했어요. 뭔가 애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2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뭔가 기분이 나빴나 엄마한테. 그랬더니 그 애가 딱 그러는 거야. 대번에 나를 왜 낳았어? 길 가다가 갑자기 그 단어를 어디서 배웠겠지 애가.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그 얘기를 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야 애들 키우기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딱 했었는데 뭔가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애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 애들한테 스마트폰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고등학생쯤 때는 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은 나는 스마트폰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무 무의판적으로 노출이 돼요. 맞잖아. 도대체 엄마한테 이러려면 나 왜 낳았어라는 그 단어는 어디서 받겠어. 맞잖아. 그 단어를 창의적으로 하는 애들은 천재예요. 그 단어를 창의적으로 하는 애들은 이미 얘는 이적 유전자 통찰한 애야. 대단한 애야. 나는 이제 걔가 지금쯤 됐으면 20살이 넘었겠죠.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안분지족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내가 그 내막은 잘 몰라. 근데 얘들아, 이거다. 그 말을 하면 누가 괴로워? 엄마가 괴로워?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괴롭고 말고 니네 인생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괴롭잖아. 그 말을 내뱉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넉넉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르면 누가 좋아? 내가 좋아. 나 좋자고 사는 거잖아. 그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문지족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그래서 왜 이 작품이 자꾸 나오는 거냐? 그냥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게 발전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멘탈 케어하는 방법이라고. 내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 내가 진짜 되게 안타까운 애들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전과목이 5, 1등급이에요. 국악이 딱 한 번 2등급 나온 애가 있어. 그럼 당연히 의대 가겠죠? 근데 국어가 4등급 나왔어. 고3인데. 최저 못 맞추겠죠? 내가 봐야 되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아무리 내신이 개떡이고 애가 모자라도요. 그 정도 레벨인 애들이 모자랄 수가 없거든. 걔네는 수능도 하면 곧잘 해요. 근데 걔가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동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쪽팔림일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지. 마음에 거리 끼는 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어린아이 생각에서 거리 끼면 또 안 돼. 두 번째는 이거다. 그 쪽팔림을 뭉개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걔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뭔가 하나가 잘못 나왔나 봐. 수학인데. 그래서 걔는 원래 1등급인 거야. 한 문제가 잘못 나와서 재시험을 친 거야. 근데 걔가 멘탈이 터져가지고 걔를 못 푼 거고 쉽게 나와서 애들이 다 맞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틀렸는데 애들이 맞춰버리니까 등급이 갈려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멘탈 터져가지고 애가 하루 왼종일 울어서 나랑 있었던 수업을 못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니?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는 그 학생이. 왜? 그 멘탈로 어떻게 버티지? 수능까지. 수능이 문제인 줄 알아요? 의대 가면 멘탈이 더 터지고 사회 나가면 더 터져요. 어떻게 버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약간 이런 자세가 필요해. 또는 이런 거야. 어떤 사람들이 있냐? 남 신경 쓰지 마. 유튜브나 뭐 인스타 보면 그런 거 짧게 나오잖아. 남들 막 족가라 그래라. 진짜로. 나는 안 돼. 약간 이러면서 사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그게 나는 거의 모든 것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분을 뒤흔드는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족가라고 해야 돼요,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야. 넉넉지 않은 상황, 가난한 상황 다 짠 거잖아, 내가. 맞잖아.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럼 봐. 동뼈 새뼈 따뜻하고 북쪽바라 모나하고 지팡이 맞비짓고 동쪽에 비겨서니 금사는 버들 그림자여. 자, 그럼 봐. 지금 뭔가 뭐뭐 하여니까 여기가 환기예요. 환기에 따라서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뭔가 반응을 하면서 뭐 한 거야? 봄놀이 꽃놀이 간 거야. 내가 딱 정해준다. 이거 정확하게 중2 수준 수업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배우는 개념과 키워드들이 근본적으로 다 어디서 배웠던 거야? 중2 때 중3 때 배웠던 거야. 알겠니? 실제로 중2인데 내 고3 수업 듣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걔는 고3 수업 들으면서도 잘해요. 그런 애들이 현대청원 가면 전교 1등 찍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해운대고 가면 전교 1등 찍는 애들이야. 근데 그 레벨을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이제 방금 얘기를 했냐? 여러분 하시라고. 늦은 것도 아니고 딱 여러분 시간대에 맞아 있잖아. 지금 하세요. 자, 금사는 버들이고 설색은 매화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화로다, 매화다라고 하면 로다 무슨 법이야? 영탄법이라고 하죠. 삼세는 봄을 맞아 노래하며 지적이고 꽃은 비 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고
사계절 온갖 경치 다 본회.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이 있다. 따비오미 제각각 챙기거라. 자, 그럼 봐. 이 사람은 일단 뭐부터 했어? 봄놀이, 꽃놀이부터 했죠. 자, 그럼 흐름이 조금씩 다른데, 자, 여기까지는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뭐냐? 안본지적 얘기고, 여기까지는 뭐냐면, 봄놀이, 꽃놀이. 즉, 뭐야? 봄의 흥치예요. 자, 하나 더 얘기하자. 산새가 노래한다니까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할래? 의인법. 하나 더. 감정이입돼요? 될 수 있죠. 또, 객상도 되죠. 꽃도 웃음을 머금었다. 마찬가지로 뭐야? 의인법 객상인데, 봐라. 뭐 하고 있어, 지금? 대꾸하고 있죠. 동일통사구조, 유사통사구조, 유사통사구조죠. 왜? 비온 후라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가 왔다. 비온 후다. 관형격, 아니, 관형사용 전성어미. 그래서 관형사 절에, 후에, 부사 들어가 있고, 봄을 맞았다. 노래했다. 그러니까 구조는 뭐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노래하며 지적인다. 됐니?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가 비슷해서 대꾸고, 산새, 꽃. 노래, 웃음. 지적이고 머금없다. 대응 보였을 거고. 됐니? 이거 언제 배우는 거야? 정확하게 중2 때 내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부산에 6년 국어 커리를 만들어 놨어. 이건 중2 때 하는 거야. 중3 된 마스터야. 고1, 2 때는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니네는 중학교 때 내 수업 안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 미스가 난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애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3월 달에 이걸 안 해서 그래. 나는 내 수업을 들은 고1은 이게 되어 있다고 착각을 했더라고, 내가. 안 돼 있었더라고, 내가. 그런데 안 된 애들은 떨어져 나가고 돼 있는 애들은 듣고 있네, 또. 안타깝네요. 자, 근데 어쨌든 분석합시다, 연습 차원에서. 자, 이봐 아이들아. 자, 무슨 법이야? 도노법이죠. 자, 질문. 이봐는 그럼 뭔데? 이것도 도노법이야, 얘들아. 부르면 다 도노법이야. 됐어? 당연히 그럼 뭐예요? 대화체죠? 서쪽 밭에 일 있다. 따비 호미. 얘들아, 따비가 뭐겠어? 나도 몰라. 뭐 알아야 되니? 근데 호미가 있는 걸 보니까 다 뭐겠어? 농기구겠지. 그런데 옛날에 이걸 농기구라고 가르쳤다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바꿨어야 돼? 생산수단이라고 바꿨으라고요. 갈면서 짊어지면서 여렁이랑 마치 후에 강줄이 뚫어매고 뒷선에 올라가니 어린치 모닥고 고사리 다 살쪘다. 자, 그럼 봐요. 뭐 했어 지금 여기는? 농산일 했죠. 자, 근데 봐. 뭐가 있어 지금? 취나물이겠지. 고사리 뭐니? 생산물이죠. 이게 아무 느낌 없이 보고 있다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취나물 던져주고 고사리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니네 어떤 느낌 들겠어? 좀 미친놈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내가 5만 원짜리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 겁나 좋아서 저 미친놈은 그럴 거 아니야. 둘 다 미친놈인데 봐봐. 잘 들어. 옛날에는 이게 뭐야? 그 돈이었던 거야, 얘들아. 자본주의 생산물은 money잖아. 농경의 생산물은 뭐야? 농업 생산물은 나물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통장이 두둑해졌다. 지갑이 두둑해졌다. 돈벼락 맞고 있다. 돈을 주우러 다닌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얘기할게. 내가 갑자기 또 텐션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해외를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냥 들어. 미친놈이지만 그냥 들어. 이제 돈은 없어. 내가 진짜 돈은 없거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클럽 잔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봐도 나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별로고 결정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일단 내가 창업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테이블 같은 걸 잡아야 되는데 그럼 100이나 200이 일단 시작이래. 근데 외국 나가잖아요. 외국 나가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외국 나가도 테이블이 50만 원, 100만 원이거든. 근데 난 정확하게 10만 원으로 내가 제일 비싼 테이블을 만든 효과를 낼 수가 있어. 1달러짜리를 한 100장 정도 쏘면 돼요. 머니건으로. 그럼 끝나요. 애들이 테이블이 얼마인지 알게 뭐면 거기서 100만 원짜리 샴페인을 깠는지 1000만 원짜리 샴페인을 깠는지 알 게 없거든. 근데 DJ한테다가 1달러짜리 100장 정도 쏴주면 그냥 끝이야. 그러면 내 어느새 인싸가 아니야. 다 와서 다 내 인스타 따가고 다 사진 찍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인스타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와 외국 애들이 와 있잖아. 그런 애들 중에 하나야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내가 이제 어디서 이제 뭔가 그냥 평범한 장소예요. 그렇게 한번 놀고 싶은데 이제 당연히 그런 데서 1달러 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종이돈을 쏘고 싶은데 종이돈을 쏘면 누가 치우냐고.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1달러를 쏘면 돈을 치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알아서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미친 소리 한번 해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돈벼락을 맞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계속 보자.
꺾으면 보면 바구니 못 닫혀서 야 돈다발이 아주 그냥 바구니에 꽉 찰 정도를 지금 담고 있는 거야. 봉우리 올라앉아 채미가를 길래 불러 얼마나 신나니 얘들아. 울려 퍼진 소리에 가슴이 상쾌하고 우대에서 바람 샌들 이보다 더하겠냐 라고 하면서 생산물에서 오는 뭐예요? 만족감이에요. 자, 이걸 누군가는 소박한 것이라고 읽고 소박한 것에서 만족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걸 그렇게 소박하다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에르메스 백이 만족인 사람도 있겠으나 3만 원짜리 가방을 바닥에 깔아놓고 공짜요 주워가세요 하면은요 에르메스 가방보다 더 오픈런일걸? 맞잖아. 에르메스 가방도 돈 있어도 못 가잖아. 오픈런 하잖아. 근데 3만 원짜리 가방 여기다 깔아놓고 100개 깔아놓고 가져가세요. 에르메스보다 한 100배는 더 오픈런일 거라고. 이해됐어? 그걸 소박하다고 봐야 돼? 3만 원짜리 가방 소박해요? 다들 뭐 에르메스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시나 보다. 야, 엄청난 부자신데.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봤을 때 이걸 굳이 소박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통념적으로 소박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소박하다고 적어 놓으시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울려 퍼진 소리에 가슴이 상쾌하고 무대에서 바람 샌들 이보다 더하겠는가? 이런 게 다 뭐라고요? 다 만족감이에요. 뭐뭐 하겠는가? 이거 뭐라고요? 서리법이라고요. 이거 딱 중유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시 산책하고 누추한 집에 들어오니 이제 현실은 아닌 거죠 이게.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뭐야? 수학에서 오는 만족감이야. 그런데 누추한 집에 들어왔으니 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이는 물에서 기다리고 술은 이거 있다. 여러분 잘 들어. 요즘 시대는 소주가 서민의 음식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가정폭력의 상징 중에 하나였겠지만 과거의 술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거의 한 100만 원짜리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풍류고 훔치야 얘들아. 됐어? 물론 이제 현실 도피일 수도 있겠으나 낚싯대 비껴들고. 야, 제가 이제 우리 누나 의사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사들은 불행해 얘들아. 니네 자꾸 의대 가려고 하는데 가면 알 거야. 내 말을 알 거야. 불행해요. 진짜 불행해요. 물론 우리 아버지 의사인데 그렇게 안 불행해 보이시던데요.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하고요.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나 의사인데 불행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겠니? 얘들아 진짜 근데 존나 불행해요. 안 불행해 보이시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몰라. 알았어. 그건 알아서들 해. 근데 내 주변의 의사들은 하나같이 다 불행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내가 2주일에 한 번 정도 짬을 조금 내서 야구장에 한 번씩 가요, 요즘. 취미가 없어, 얘들아. 원래 내 취미는 뭐냐, 해외여행이었어. 매달 가요. 근데 봐, 내 지금 수업이 4일이 어디야? 부산이지. 부산에서 갈 수 있는 해외가 어디야? 그래, 유럽 노선 없잖아. 미안해. 없잖아, 근데. 이게 자꾸 존나 웃긴 게 여러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오사카를 막 부산에다 비유하고, 교토를 경주에다 비유하는데, 오사카는요, 뉴욕 직항이 있어요. 뉴욕 직항이요. 우리나라에서 뉴욕 직항. 사실은 진짜 여기 있잖아. 갈 수 있는 해외가 없어. 미안해. 근데 갈 수 있는 해외가 없어. 맨날 베트남, 맨날 일본. 방콕 제일 멀어. 방콕이 제일 멀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낚싯대를 비껴들었대. 그럼 이 사람은 뭐니? 취미생활 하고 있는 거지. 이것 또한 엄청난 여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안빈낙도, 물론 이거를 자연친화, 자, 물론 이거를 이런 것들로 읽을 수도 있는, 탈속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자체도 뭐라고 읽을 수가 있어? 엄청난 취미고 여유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간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대본에 나온 얘기가 그거야. 너 한가하니? 그러는 거예요. 맞지. 의사들은 보통 주 60시간에서 80시간. 당직 있으면 콜 받으면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럼 당직 콜 받았다고 새벽 3시에 출근했잖아. 집에 와서 잤잖아. 다음날 3시간 쉬게 해주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콜 받는 당직 의사들만 보통 네트로 2장, 3장을 찍어요. 젊을 때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의사도. 그러니까 새벽 2시고 4시고 전화 받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직을 보는 의사들만 네트로 한 2장 정도를 찍어. 안 그러면요, 한 장에서 한 장 반 찍기 힘들어요. 안 그러면. 서울은 요즘 많이 올라왔는데 서울 한 7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0.8장 찍혔어요. 물론 세후 800이면요 사실은 그것도 엄청난 거긴 해. 세후 800도. 그런데 세후 800 번다고 부자인 것 같아요? 서울 가봐요. 세후 2000 벌어도 서민이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씨발 새우 200 벌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 진짜 장담하는데 니네가 서울에 안 살아봐서 그래. 서울에 강남 살잖아요. 정확하게 새우 2000이잖아. 여기서 새우 200인 사람하고 생활 수준 비슷해요. 농담이 아니야. 아 물론 한 번씩 기분은 내겠지. 그런데 뭐 진짜 생활 수준이 니네랑 차이가 안 난다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막 나보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커뮤니티 이런 얘기 하잖아. 나보고 병신이래. 나는 벌어봤잖아. 난 그 돈 벌어보면서 살아봤잖아. 너무 답답해 진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봐봐. 이 사람 여기서 느끼는 취미예요. 계속 봐. 낚싯대를 찾아가니 미끼 없는 낚싯대 고기가 다 물었다. 어제도 냈더라 의심을 아니하네. 자 이거 맨날 나왔던 그 표현이죠. 내 마음이 지치가 아닌데 고기가 가서 무는구나. 아니 뭐, 내가 치어가 내 뜻이 아닌데 지치가 뜻인데 고기가 가서 절로 와서 무네. 그리고 내 흉중에 뭐야? 내 흉중에 있는 내 억울함. 부리로 쪼아 헤쳐봐라 백구야. 나 억울하다. 그 얘기잖아. 여기가 그 얘기야. 나 억울해요야. 내 마음 순수하다야. 여기까지 됐니? 됐니?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과 순수함. 선생님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아까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귀양 왔다고 얘기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밈처럼 쓰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밈을 갖다 쓴 거죠. 널뛰는 물결을 밤낮 쉬지 않건 봐봐. 이것도 봐봐. 쉬지 않는다? 이런 거 보면 우린 그냥 절개라고 읽으셔야지. 물가에 시집고 언덕 올라 휘파람 불며 또 한 수 한 수의 소이라니 산수의 즐거움 나밖에 뉘하는가? 자 근데 봐. 이걸 절개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읽을 수 있는 거냐? 자연이 주는 영속적인 즐거움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현미경처럼 지엽적으로 보고 있고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걸 한 5년 전만 해도 좀 반성인데 왜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신 문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더라. 정말 죄송해요. 안 해줘서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서울대 교수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 못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고. 서울대생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흰 갈대 해치고 붉은 여기로 깔아. 자 색채 대조죠. 색채 어도 있고 색채 대비도 있죠. 국화를 잔에 띄어 밝은 달을 맞으니 이런 거를 애들이 판단을 못해. 국화를 띄어 밝은 달 맞으니 이게 뭔데? 이거 중있다는 거라 그랬다. 국화를 잔에 띄어 밝은 달 맞으니 이게 뭐야? 뭔가는 있지. 근데 뭔지를 모르겠지. 그럼 판단할 수 있는 거 해봐. 시각 정보니? 오감 정보로 보자면 맞죠? 그럼 봐 얘들아. 국화를 잔에 띄었어. 달을 맞으니 무슨 얘기야? 잔에 국화에 달이 떠 있는 거지. 그냥 이거의 원관념은 뭐예요? 술잔에 국화가 떠 있고 플러스 뭐야? 그 술잔에 달이 비쳐 있는 거야. 그게 아름답다는 거야. 니네는 뭐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지. 그런데 니네가 이제 오마카세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알아요. 모수서울이었나? 뭐 1인에 한 50만 원짜리 하는 거 있어. 안성재 셰프가 CJ 그 투자받아서 한 거. 그런 데 가서 보면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웃긴 게 뭔 줄 알아? 1,000원짜리로도 해 이거는. 왜 굳이 50만 원짜리 가서 뭐 1,000원짜리로 이러면 되지. 그게 다 허영이라니까.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냥 해운대 가. 옆에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 한 잔 딱 들면서 해운대 바닷가 이렇게 생수 요즘 또 생수통 다 투명하게 나오잖아. 해운대 바닷가를 딱 비춰보는 거야. 그 느낌이라니까. 느낌 안 사니?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겠다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대단하다고 가르치실 거야. 왜? 얼마나 아름답니? 이러면서 별거 없어요 그냥. 국화를 술잔에 띄우고 달이 비쳐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북풍이 으스스하고 흰눈이 흩날리니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요. 갑자기 이거를 막 실연이 이렇게 읽어야 되나? 문맥으로 봐. 자 경요귤이라는 거는 주석 봐라 뭐라고 옥으로 만든 굴이래. 즉 눈의 아름다움이죠. 눈썹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시흥이 더 새롭다라고 했죠. 사계절 경치가 다 제각각 재촉하니 이 게으름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까. 자 봐봐 반어죠 사실은. 자 사실은 한가해. 강호 한정이야. 근데 왜 한가할까라고 서리법 썼어요? 왜 썼어? 그렇지. 사실은 노느라 바쁘다야. 자연을 즐기느라 노느라 바쁘다야. 기쁨이 나으니 근심도 많이 나고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들어오며. 자 봐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또 영문지정으로 갔고 또 정사에 대한 고민으로 갔어요. 기쁨이 나으니 근심도 많이 난다고 하면서 누구 걱정하고 있어? 임금님 걱정하고 있죠. 됐니? 결국에는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세속에 얽매여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자, 늙고 병든 이내 몸이 죄명 좋다 지중하니 극중일월에 일만염려 잔치 같다. 그리고 창호산 먼 구름에 피는 불은 무산비리고. 자, 봐봐. 유배 왔죠? 그러니까 죄명이 지중하자는 거죠. 창호산 먼 구름에 피는 불은 무슨 일이네. 자, 그러면 그만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뭐 여기는 표현법 크게 안 할게요. 왜냐면 내용이 좀 중요한 걸로 보이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표현법 읽어낼 것도 없어. 고1 수준이야. 뭐 서리법 이런 거, 면할수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세상에 괴로우니 밤잠없이 큰 병이고 늙으니 애상이를 내라고 면할 소냐. 즉금에 임생각 자별하니 잠든 누나 이자오라 하노라. 선생님 자료 주셨어요? 내신? 중간중간 확인하세요. 줬어? 중간중간 확인하세요. 자, 그럼 봐. 늙으니, 임생각. 자, 이거는 이제 자기 일이고 임금니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보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얘는 귀양와 있고, 하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 영군 지정이 있죠. 질문. 됐니? 넘어가서 오른쪽. 죽어도 못 잊을 군친의 은혜고 부모가 날 사랑하기는 예사고 임금이 자식같이 보던 은혜는 더욱 만극하다. 자,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임금이 신하를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 맞니?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임금의 사랑을 비유하면서 결국에는 임금님한테 잘 보게 한 영군지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봐봐. 전형적이지. 두루미. 자, 그럼 두루미가 지금 뭐 한 거야? 모함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귀양오도로 모함한 누군가를 비판한 거지. 섬은 조개 등만 하고 바다는 일배수 같아서 비록 그러나 내 몸을 용납하였으니 아마도 세상의 넓은 곳은 예쁜인가 보다. 근데 얘는 지금 현실을 수용해버렸죠. 자, 섬이 조개 등만 하니까 좁은 자신의 삶의 터전 유배와서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세상이 넓다라고 자기가 수용을 해버렸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해버렸죠. 이유는 뭐야? 내 몸을 그래도 받아줬다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 자, 걔는 해를 보면 짓는다고 했다. 걔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걔는 해를 보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짓는 것이래. 걔는 총나라 태어나고 총나라 자라서 총나라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의 것과 못 봤고 총나라의 하늘에는 비가 있다는 것만 알고 해가 있다는 것을 모른대요. 즉 무슨 얘기야? 걔가 짓는 이유는 뭐야? 이미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거야. 걔한테 일상은 뭐예요? 비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아닌 게 뭐야? 해야.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 안 짓지만 여기선 짓죠. 이렇게 경우의 수 표처리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능력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왜 국어를 잘 가르치고 국어 정보 처리가 남다른 거냐면 수학적 경우의 수를 국어 지문에서 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우의 수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수학 개념적이고. 근데 이걸 자꾸 뭐 느껴라 같은 개소리를 하니까 문과들이 자꾸 가르치고 있으니까 삽질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과적이고 철저하게 분석적이고 철저하게 이론적이고 철저하게 공식적이고 철저하게 수학적이야. 왜냐하면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한마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계속 간다. 자,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본 비가 일상적인 것이고 어두컴컴한 일상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눈에 익숙하고 눈이 익숙하면 마음 편해지는 것이고. 자, 연세죠. 자, 연세 하나씩 좀 정리해보자. 첫 번째. 자, 일상이야. 일상은 익숙해. 익숙하니 편해. 편하지 않으니까 놀라. 그러니까 짖었대요. 총나라의 경우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걔는 해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비를 짖었을 것이고 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정확하게 이걸 무슨 추라고 하지? 무슨 추라고 하니? 유추라고 하죠. 사람에다 그대로 대입해보자. 사람들은 악을 볼 수도 있고 선을 볼 수도 있죠. 자, 봐라. 일상이 악이었으니까 악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선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야. 얼마나 소름 끼치니. 그래서 여러분 왜 상급지에 가서 살자고 하냐면요. 봐라. 어디가 마이너가 좋겠니? 선진국, 후진국. 자원이 풍부한 것, 부족한 것. 당연한 거야. 내가 베트남을 왜 안 가냐? 가면 내 격이 떨어져요. 베트남 가본 적 있어 혹시? 안 가봤죠? 제발 당부했으면 되는데 그냥 찍먹만 하세요. 저는 솔직히 베트남하고 인도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는 갈 엄두가 안 나. 왜냐하면 내가 베트남에서 내가 환승을 한 적이 있어요. 공중도덕과 질서가 없어요. 줄이 의미가 없어. 이 새끼들은 공중도덕과 질서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원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줄 서고 있으면 내 걸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악이 다툼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런데 같은 공산주의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들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런 데는요.
이제 사람들이 욕망만 분출되기 시작을 하고 통제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유추적으로 보자. 개를 가지고 사람을 비유해놨네. 사람들이 왜 악행을 하고 산다는 거야? 일상이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상급지를 가잖아? 좋은 동네를 가잖아?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다는 거야. 물론 나쁜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더 좋은 데를 가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애들처럼 성 쌓고 살든지 하시면 되는 거고. 계속 봐. 자, 오후라 깨달았죠. 걔는 총나라 날씨에 있고 사람의 힘이 미칠 바가 아니니, 무슨 말 이해됐니? 환경이 전부라는 거예요. 군왕이 한 번 마음을 복귀는 사이에 있는 것이래. 근데 잘 봐라. 이 환경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대? 절대 권력자. 제명 형님께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김정은 형님께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형님이 만들어줄 수 있대잖아. 됐니?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하면 오케이. 자, 그래서 자기의 글 쓴 목적도 나와 있고요. 올바른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목적이 나왔죠. 됐니? 올바를 보고 짖는 개 나왔지. 선을 보고 짖는 개, 선을 보고 짖는 개, 선을 보고 짖는 개들이 없으면 좋겠다. 즉 내가 바라는 건 뭐다? 일상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짖지 않잖아. 이해됐니? 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나는 투표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투표율이 70% 넘게 나왔지? 깜빵 있는 사람도 있을 거. 깜빵 있는 사람 투표하나? 해외에 있는 사람 투표하나? 내 생각에 지금 막 치매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나? 투표지들 힘이 없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왜 투표율은 계속 높아지지? 원래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왜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투표율이 높아질까? 참 신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한 나라. 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을까? 희한해. 여러분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투표율이 계속 낮아졌어요. 근데 어느 특정 시점부터 투표율이 반등했다니까? 아니 출산율도 떨어져. 출산율하고 투표율은 여러분 비례관계에 있답니까? 근데 왜 출산율은 떨어지고 출산율만 떨어지는데 도대체 투표율은 왜 많아지고 있나? 누군가 얘기했던 그 이민청이 만들어져서 지금 뭐 중국 이민이 엄청 많아졌나? 뭐 외노자들 이민이 많아졌나?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투표 용지는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문제나 풉시다 우리. 자, 선의적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했다. 내 생각에는 전 국민이 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100% 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저 러시아처럼. 투표율을 높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100%를 한번 넘겨보는 거야, 투표를.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나? 자, 보자. 서리법 두도 너무 많이 보여서 너무나 맞고요. 자, 감탄사는 맞는데 상대에 대한 경외감? 문제를 왜 이따 내놨지? 경외감 하나도 없죠. 상대에 대한 경외감. 자, 봐. 가는 뭐에 대한 경외감이야? 자연, 예찬. 나는 임금 예찬. 다는 예찬 없음. 자, 이번 볼게.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 있죠? 아니, 다가 없잖아. 자, 죄송해요. 제가 섞어버렸네. 서리법은 무조건 있고, 대상에 대한 경외감, 얘는 될 수 있지. 근데 다는 안 되고, 2번 선지 풀었어, 여기서. 자, 3번 선지 보자. 음성 상징어 생동감. 잘 모르겠어요. 뭔가 눈에 떴던 게 없었던 것 같아. 자, 4번 선지. 자문자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문자답 같은 건 어딜 보라고? 끝을 봐. 끝을 보면 나와. 자, 예를 들면, 다와라, 나다라, 아니라,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니다고, 다냐라, 없죠. 없네. 자문자답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없고, 특히 상대방의 인식 변화? 있어요? 마지막인데, 이거는 감탄사를 가지고 목적을 표현해서 그런 거지, 안 보이고,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자, 이거 퀴즈 한번 내보자, 얘들아. 다는 5번 선지 대응이 되니? 될 수 있죠. 왜? 개와 인간을 뭐 했으니까? 유추했으니까. 선생님, 그 유추지 대비가 아니잖아요. 맞아, 사실은. 애매하게 낸 부분인데요. 자, 정확한 건 이거야. 인간과 개도 자연이에요. 기계적으로 보자. 대비니 대조니? 사실은 유추죠. 유추는 뭐야? 사실은 비교야. 근데 대비는 여러분, 차이점 농도가 더 높은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은 얘는 틀린 거야. 다를 기준에서 봐도. 자, 내신 대비로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망해요, 여러분. 자, 22번에 A부터 E까지. A. 괜찮고. 2번, 고단함이 아니라 여기는 계속 긍정만 나오잖아요. 됐니? 23번 보자. 가다에 대한 소재. 1번. 가의 달은 다의 해와 달리 하자에게 흥치를 주고 있다. 그렇죠. 자, 봐봐. 이 해라는 건 비유의 또는 유추의 근거죠. 맞니? 달은 뭐야?
흥취를 느끼게 하는 건 맞고. 1번이네, 그러면. 넘어가시고.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넉넉지 않지만 서러운 줄 모른다는 점에서, 선생님, 저 노트북 좀 세팅 좀 해주세요, 제 거. 넉넉지 않지만 서러운 줄 모른다는 점에서 사자가 항촌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자족감. 그 다음에 유유자적하고 있다. 맞죠? 3번. 유배지에서 지내야 되는 처지 확인됐고, 보기도 있으니까. 자, 4번. 아니죠. 이거는 이제, 잠깐만. 이거는 가의 특징이죠, 사실은. 백성을 돌봐야 된다는 이제 가에 나와 있는 거고, 나는 뒤쪽은 없었어. 정답 4번 끝이고.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네요. 새로 보는 작품들만 나왔을 뿐이지. 1번 정확하게 주제죠. 이런 건 놓치지 마. 얘들아, 이게 킬러야, 얘들아. 너무 쉬웠는데요. 자, 이게 킬러로 발전이 되는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악을 항상 행하는 것은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을 익숙하지 않은 악을 따르는 것이다. 자, 봐봐. 이것도 킬러다. 주어 잡아. 악을 항상 행하는 것을 신하가 걱정해요. 이게 뭐야? 주제잖아. 악을 행하는 것을 신하가 크게 걱정하죠. 이거 주제잖아. 맞죠? 자, 그리고 다시 문장 구조 잡아.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악을 따르는 것에 답 나왔다. 악이 익숙하니까 따르잖아. 주제로 푸는 거야. 왜 따라? 사람들이 악이 익숙해서 따르죠. 그렇죠? 자, 정리하면 이거다. 이 유추표 그대로 그려놓으시라고. 익숙하니까 따라간다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뭔 거야? 그렇죠. 익숙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됐니?